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임오월 인자일이 되겠고 일진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넣으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이러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4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런 시절이고, 5월이면 수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는 굉장히 약한데 재성인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점이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다 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수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면 소양강도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다 임수 자체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만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얘를 통제시켜 주지 못하면 수는 화다 수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화다 금 용이 되죠. 그러면 수도 망하고 인성인 금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어떻다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수가 또 화를 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이 등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인 금, 특히나 경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를 묶어버릴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공격시켜 버리겠죠.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을경합이 돼서 을목 경금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이 필요할 때는 무토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가끔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주,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지 않거나 흐릿하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고 울로의 향배를 살펴보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왕세,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간이 왕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과 지략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내 아이의 삶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사주 8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이 잘 살기 위해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열이 잘 맞아야 되겠죠. 너무 뜨거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요. 너무 추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습해도 안 좋습니다.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두 가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왕세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용신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열을 살펴보는 것은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용신을 보는 방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 음화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시 사화가 오화가 양이 되는데 그 성질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화는 음이지만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화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음이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지장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화를 보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오화는 양이지만 그 본기, 본성은 뭐다? 정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수가 음화를 받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인 임수인 내가 월지에 있는 오화를 극하는 관계죠. 수극화의 관계. 근데 이것은 내가 극하는 거죠. 수극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재물,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가 되겠습니다. 근면 성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유흥 오락도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간이 왕에서 신왕 제왕이 되면 돈도 있고 일간도 왕하고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 인기, 현모, 양처를 얻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재다 신 약하게 되면 오히려 악처를 만나거나 이 재성으로 인해서 큰 재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편재는 치우친 재물이라고 해서 정재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편재는 뭐 로또 당첨금 같은 일확천금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만 굳이 뭐 이걸 구분해 볼 필요는 없겠고 정재를 또 본저, 편재를 뭐 애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편재 혼잡이 되면 바람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꼭 그런 곳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듯한 재물, 정확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편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재물 이렇게 보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양조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된다.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기토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무슨 격? 정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왕합니까? 오화가 왕합니까? 당연히 5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시점이 5월임에 반해서 수는 5월이면 여기가 절지 태지가 돼서 일간이 약해져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뭐 5월의 임수가 무조건 제다신약이냐?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화가 왕이니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화다수가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의 근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즉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이 뜨거우니까 조후의 개념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그래서 개수라든가 또는 임수 같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일간도 그렇지만 뭐 비경겁제인 임계수도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보게 되면은 사화가 있습니다. 자, 임수 입장에서 오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사는 편제가 되는 것이니 이거를 정편제 혼잡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람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정편제 혼잡이라 보지 마시고요. 그냥 죄다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아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재성이 화이고 일간 자체가 수이기 때문에 화다수가 화가 왕해서 그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인비,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일간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좋은 것은 비경을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인성을 얻어서 일간과 비경겁제를 생겨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관입니다. 상관이 뭐라죠? 상관생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면은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식상을 잘못 쓰게 되면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니 모든 일을 할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을목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임수 비견이 있습니다. 이 임수는 당연히 나를 돕는 역할을 하죠. 5월에 사화까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개념으로 썼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한열의 개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조후해줘야 되는데 임수도 일간 임수도 그렇고 월간에 있는 임수도 뿌리가 없는데 자 일지 보게 되면 자수 를 봤습니다. 자수는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저는 양인이 되겠죠. 양인을 얻어서 이제 간여지동이 되는 그런 사주인데 간여지동이 돼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일간이 약한데 간여지동 자수 양인을 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오늘 명시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약한 임수가 자수 양인을 얻어서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겁재인 비견인 임수도 잘 뿌리를 두고 뜨거운 열기를 해염시켜줘야 되는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자수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일간과 월간에 있는 비견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의 핵심은 이 좌우충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만 구제가 된다고 하면 사주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틀이다. 사후화가 있어서 이렇게 수왕한데 수도왕한데 근데 요거 좌우충돼서 이 판이 깨진 거거든요. 요것만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나름 괜찮은 사주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 이렇게 자술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거 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자가 있으면 이것도 얘하고 충하고 얘도 얘하고 충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충하는 것은 얘만 충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충을 하는 것이고 시지 있는 자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수에 일간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 좌우충이 된 것은 구제가 되지 않죠. 경금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두셔서 임수를 생겼어도 일간 자체는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게 좌우충이 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좌우충이 돼서 수가 약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자시가 되면 오히려 화가 약해진 걸로 볼 수 있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근데 충을 구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축신은 요거는 구제가 됩니다. 지지육합 있죠. 자축합토가 있습니다. 자축합토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좌우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축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천간에 신금 임수가 되면 이건 자축합토라기보다는 자축합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름대로 일간이 약하지 않다. 그 다음에 좌우충도 되지 않는다. 근데 전체 국세로 봐서는 5월에 사화 있는 거하고 자축합수 되고 신금 임수가 있는 거하고 화가 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가 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곡 자체는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운의 흐름은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좌우축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천간에 수가 3개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수색의 뿌리가 좌우충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신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약사주라고 보여진 거고, 좌우충이 구제가 안 되는 것 매우 좋게 볼 수 없다. 계묘시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요거 충을 또 구제할 수 있는 게 갑진시는 가능합니다. 자,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이 있죠. 신자진 수국 완벽하게가 좀 당연히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준삼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자진이 합하거나 또는 신자가 이렇게 합할 때, 신자 합할 때 요거는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진이 이렇게 자수하고 진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좌우충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왕수의 기운을 자진합수가 되고, 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왕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해서 다시 화를 생해주는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의 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때려서 보게 되면 특히는 이제 병호시를 보도록 하죠. 좌우충, 이것도 충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다 충해요. 병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 또 한 가지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것, 무신시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자합이죠. 아까 말했던 여기 신자진 수국에서 준상합이 될 때 자진합과 신자합 있죠. 신자합 이렇게 해서 수가 되기도 합니다. 신자합 수.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합이 되느라고 충이 구제가 되죠.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임수가 월간에 임수가 있고, 그리고 신자합 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오히려 신왕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는 왕하면 뭐가 된다? 무토로서 제방한다,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가 554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무토도 세력을 가지고 있죠. 충도 구제가 됐죠. 사주가 굉장히 짜임새가 튼튼한 그런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충도 구제가 되고 사주 나름대로 틀도 잘 갖춘 무신시를 일단은 추천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거 갑진시도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습니다. 간목청각이 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시도 충이 구제가 되긴 하더라도 요것은 좀 화가 좀 부족한 단점. 이거 갑진시는 간목이 화를 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신축은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할 것인데, 목화운 남자의 경우에 이 정도, 여자의 경우 목화운이 좀 짧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무신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갑진시, 세 번째 신축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을사병호 정미, 좌우충 구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